자, 이번에는요, 코로나19 상황 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비상입니다, 지금요. 그 얘기들이 오늘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해찬 등 여당 지도부 자가격리, 8월 결산 국회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이게 자가격리니까 뭐 제대로 국회에서 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잖아요. 여당 최고위, 지금 뭐 취재기자 확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정치인들과 접촉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 2주간 자가격리 가능성이 있다. 29일 전당대회에 영향 미칠 수도. 그렇습니다. 곧 전당대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낙연 후보의 경우도 지금 자가격리 상태에서 전당대회 그냥 집에 계셔야 돼요. 그런데 지도부도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본청 그리고 위원회관 등 어제 폐쇄 조치. 국회 측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하다. 여당 지도부 오늘 오전 감염 검사 예정이고요. 전당대회 지도부 없이 치러질 수도 있다. 청와대 역시 직원 1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러나 경례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얘기는 현근택 부위원장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낙연 후보 자가격리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여당 지도부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여당 지도부 오늘 뭐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요. 그러면은 전당대회 29일인데 그 전당대회는 당대표도 없고 주요 후보도 없고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당대회?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되게 걱정인데요. 예. 아시는 것처럼 보통 전당대회를 하면 후보들이 나와서 어쨌든 뭐 수락 연설도 하고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신임 지도부하고 전임 지도부 사이에 그 당기도 인수인계하면서 이제 그런 걸 하잖아요. 약간 뭐 축제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선자 발표하고 그 다음에 전임 지도부와 신임 지도부 간에 어쨌든 뭐 당기를 인수하면서 상징적인 어떤 그 프로포즈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이낙연 후보도 어찌 보면 자가격리 중이고 만약에 이해찬 대표님도 만약 자가격리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어쨌든 하긴 해야죠.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또 뭐 미뤄진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하긴 할 텐데 이게 아마 처음부터 이게 어느 정도 뭐 예측되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전당대회 기간 내내도 이 어쨌든 수해며 뭐 코로나 상황이 됐는데 뭐 제가 봐도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전당대회를 하는 그 현장에는 몇 명이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 아마 2단계에서는 실내 50명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제 체육관 빌려서 중앙위원들 한 500명 정도 모여서 하기로 했는데 당사에서 50명 모아서 하기로 했었어요. 거기에 뭐 당연히 이제 후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지도부들이 참가하는 걸 전제로. 근데 지금 지도부가 빠질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래도 뭐 어쨌든 뭐 대행이라도 하든지 해야죠. 뭐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연기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전당대회도 문제지만 지금 나온 것처럼 이제 국회 자체가 더 문제될 수 있어요. 지금 그분이 아마 사진 기자였는데 그분이 접촉한 분이 한 50명인데 50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역 의원이 한 14분 정도 되고 당자들도 있고 또 다른 기자들도 있잖아요. 우리 아시겠지만 기자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분들이 어찌 보면 이제 국회를 거의 뭐 본청뿐만 아니라 의원회도 가고 뭐 소통관도 가고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기자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기국회 앞두고 제가 보기에 국회 자체가 지금 셧다운될 가능성도 많아질 수 있어서 참 제가 봐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이게 무섭고 못된 병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아주 단적인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그동안 가뜩이나 흥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거기에 또 이런 일까지 벌어져 갖고 지금 굉장히 좀 비상이다. 뭐 이렇게 좀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요. 뭐 며칠 전부터 망사 마스크 이 마스크를 놓고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기사가 오늘 또 나왔는데 일단 기사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망사 마스크 문매를 맞은 김미애 통합당 의원. 어제 이제 국회에서 이와 관련돼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식약처에 제대로 된 지침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 회의에서 보통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장을 향해 질타성 호소를 했습니다. 어느 거 써야 효과 있는지 모르겠다. 좀 제대로 알려주세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사진 있잖아요.
이 마스크가 논란이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망사 마스크인데요. 이렇게 좀 약간 좀 비치죠? 며칠 됐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면담을 했는데 이 면담할 때 이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을 받은 거죠. 막 비난도 받고. 그러니까 또 나온 얘기가 저만 쓴 거 아닙니다. 어떤 분도 이미 쓰고 다녔어요. 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망사 마스크 논란이 됐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국회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마스크들을 제 나름대로 우리 집에 있는 거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도 써야 되고, 근데 상당 부분은 그냥 의약외품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고 표시되는 거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저처럼 많은 국민들도 어느 것을 써야지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처장님, 논란의 중심에 썼던 이 마스크가 나노 소재 이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나노 소재로 이것이 비말 차단 효과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약 외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누구라도 마음 놓고 골라 쓸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장의 답변은 저 망사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뭐 약간 그런 설명이었어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 네. 자, 정치인들, 어떻게 보면 공인입니다. 공인들 이제 마스크 하나 쓴 게 굉장히 논란이 된 거예요. 왜 그런 걸 쓰고 가냐 그런 질타를 받은 거죠. 참 어렵습니다. 마스크 고르기도. 지금까지 실제로 논란이 되었던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나 예. 아니면 발언 시에 이제 마스크를 벗은 경우, 그렇죠. 아니면 턱에다 걸친 경우 이런 예. 것들을 보통 문제 삼았는데 마스크의 종류가 문제가 될 거라고는 김미애 의원도 예상하지 못한 것 아마 같습니다.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해당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어떤 공적인 인물들도 한번 예. 착용한 적이 있고 예. 그때는 논란이 되지 않았었는데 본인이 김종인 위원장을 이제 따라서 이제 정은경 본부장 방문한 과정 속에서 예. 그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공격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김미애 의원 말처럼 마스크가 초기에 이제 수급이 불안정했을 때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처음에는 KF94 마스크를 좀 다 찾아가지고 다 다녔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가 비말 차단을 위해 가지고 KF80도 괜찮다. 그리고 꼭 없다면은 방한용으로 쓰이는 면 마스크 같은 것도 그렇죠. 우선 착용해도 괜찮다라는 예. 게 원래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거든요. 예. 거기다 이제는 또 마스크를 비말 차단용 마스크라는 새로운 이제 규격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김미애 의원이 한 주장처럼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뭐라도 써라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지금 와가지고는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 없니를 또 따지는 부분이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주무관청이라 할 수 있는 식약처에서 아예 선을 그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고요. 뭔가 좀 정확하게 좀 규격을 좀 저어달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뭐 마스크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 국민들이 뭐 자세로 알기만 한다면은 사실 예. 다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 정보를 전달하는데도 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고요. 예. 또 이제 이와 더불어 가지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반복 사용에 대해 가지고 예. 보통 이제 요즘 같은 마스크 수급이 좀 안정된 것이 한 번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착용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좀 식약처에서 잘 알려달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번 쓸 수 있는 경우에는 과연 그 몇 번까지 쓸 수 있는 건지, 그럼 세탁할 경우에는 성능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런 게 사실 모호하긴 합니다 지금. 원래 처음에 수급이 불안정했을 때는 그것이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뭐 예. 민간요법 비슷하게 뭐 예. 알코올을 뿌리면 괜찮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정확한 그 재사용 기준이 어떤 것인지 등은 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기회를 통해서 아무튼 마스크에 대해서 좀 더 좀 꼼꼼한 어떤 뭐 관리, 어떤 정확한 뭐 내용 이런 걸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좀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마스크 써갖고 참 얘기가 많았어요 며칠 동안요. 처음에는 저 장면을 보고 마스크 얘기는 안 썼어요. 사실은 저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왜 지금 바쁜데 질병관리본부장을 만들어 가는가 봐 이런 쪽에 초점이 있었다가 며칠 지나서 갑자기 마스크 얘기가 나와서 이게 뒤늦게 좀 발견을 한 거죠. 이 마스크에 대해서.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어제 좀 국회에서도 이런 대화가 좀 오갔습니다.